그거 당장 내놔요. 한국에 있는 한 식당. 외국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식당 주인에게 큰 소리를 치며 화를 냅니다. 이에 식당 주인은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데요.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칠레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카타리나라고 합니다. 지금은 부모님과 함께 식당을 운영 중인데요. 어떤 식당을 운영 중인지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곳에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몇 년 전 여행 갔었던 프랑스와 한국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인데요. 제가 대학을 졸업한 후 열심히 돈을 모아서 부모님과 가족여행을 가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오랫동안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었는데 코로나 이후 손님이 점점 끊기면서 식당을 그만하시기로 했었습니다. 잠시 쉬면서 다른 일을 해야겠다고 하시길래 이참에 가족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죠. 저희 가족은 단 한 번도 가족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서 언젠가 한번 꼭 유럽 여행을 가야겠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다닌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며 모은 돈은 제법 됐었고 부모님과 함께 처음으로 늘 꿈꾸던 프랑스로 가족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생애 첫 가족여행이었기 때문에 약 3주 정도 넉넉한 기간을 잡고 다녀오기로 했죠. 그런데 저희 가족이 꿈꾸던 가족여행은 첫날부터 실망스러운 날들의 연속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선 처음 도착하게 된 호텔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밤 비행기로 갔기 때문에 새벽에 도착해서 호텔 로비에 사람이 많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체크인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약 40분 정도 대기하다 더 이상 안 되겠어서 제가 직원한테 직접 가서 대체 저희 체크인은 언제 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칠레에서 프랑스까지는 14시간에서 16시간 정도 걸리는 장거리 비행이라 너무 피곤해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직원은 놀란 눈을 하며 오 소리를 외치더라고요. 알고 보니 기다리고 있는 저희를 잊고 있던 것이었어요. 체크인하는 손님을 잊고 있었다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첫 가족여행이기도 했고 배가 고프기도 해서 그냥 빨리 체크인하고 배정받은 룸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배정받은 룸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결국 다시 직원을 불러 룸에서 냄새가 난다고 말했는데 자신은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기도 했고 피곤해서 그냥 룸을 바꿔달라고 했지만 현재 남아있는 객실이 없다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이때는 여행이고 뭐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부모님을 봐서라도 꾹 참고 그럼 내일이라도 룸을 교체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교체받은 룸은 원래 룸보다 뷰가 더 안 좋은 곳이더라고요. 남아있는 객실이 이곳뿐이라며 어쩔 수 없다길래 그냥 참고 넘어갔습니다. 저희 가족은 룸을 교체받은 후 그래도 프랑스에 왔으니 구경은 해야 하지 않겠냐며 나갈 채비를 했죠. 택시를 불러서 파리 에펠탑을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에펠탑과 몽마르트 언덕을 구경하고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아빠는 잠시 화장실에 간다며 엄마랑 둘이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웬 흑인들이 저희에게 다가오더니 어디서 왔냐며 말을 걸더라고요. 그러면서 웬 팔찌를 하나 내밀곤 자기네들이 직접 만든 행운의 팔찌라며 이건 다른 나라에서 온 여행자들에게 채워주는 전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제 엄마 팔에 자연스럽게 채워주더니 이걸 줬으니 그 대가로 기부를 하라고 하더군요. 전 이런 행동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돈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돈이 없다며 노머니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집요하게 돈을 달라며 따라왔고 나중에는 흑인들 여러 명이 몰려와 쳐다보기까지 했습니다. 이대론 위험할 것 같아서 엄마도 그냥 돈을 주고 가자고 했고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50센트를 주려고 했지만 그들은 동전 말고 지폐를 달라고 했죠. 저는 10유로를 꺼내주려고 했는데 2명이니까 20유로를 달라며 제 손에 있는 지폐를 그냥 가져갔습니다. 뒤늦게 온 아빠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둘이 다니기엔 너무 위험한 것 같다며 앞으로 꼭 셋이 같이 다니자고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흑인들에게 팔찌를 강매당하고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근처에 있는 식당에 들러서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간 곳은 여행객도 많고 유명하다는 맛집이었는데요. 자리를 안내받고 무난하게 스테이크 2개와 파스타 2개, 가볍게 마실 와인과 콜라도 주문하니 바로 식전빵이 나오더라고요. 엄청 맛있진 않았지만 무난하게 먹을 만한 식전빵이었습니다. 그런데 빵을 먹고 난 후로 30분 정도를 기다렸는데 와인과 음료만 나오고 저희가 주문한 음식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워낙 유명한 곳이라 손님이 많아서 밀렸나 보다 생각하고 20분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음식이 나오지 않아 대체 우리 음식은 언제 나오냐 물으니 조리 중이라고 했습니다.
곧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며 15분 정도 더 기다렸는데 저희보다 늦게 온 테이블에 음식이 나오는 걸 보고 저는 화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직원을 불러 우리보다 늦게 온 손님은 음식이 벌써 나왔는데 우린 왜 안 나오냐며 그냥 취소해달라고 했죠. 그런데 그 직원은 이미 조리에 들어갔다며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15분을 기다리고 나니 음식이 나왔는데요. 그렇게 나온 음식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스테이크는 겉면이 탄 것처럼 새까맣게 익어 있었고 속살은 육즙이 없이 뻑뻑하기만 했죠. 게다가 파스타는 면이 부른 건지 퍼석하면서 느끼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시키지 않았던 샐러드 하나도 말없이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음식이 늦게 나와서 서비스로 가져다 줬나 생각했는데 뒤늦게 혹시 잘못 가져다 준 음식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직원을 불러 이거 우리가 주문한 음식이 아닌 것 같다 했지만 그냥 드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저희가 주문한 메뉴 외에 잘못 나온 샐러드 가격 15유로가 포함된 171.5유로가 나왔더라고요. 저는 이 샐러드 그냥 먹으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왜 돈을 받는 거냐 했더니 저희가 먹었으니 돈을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긴 했지만 뭔가 샐러드마저 강매당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온 첫 가족여행인데 호텔부터 음식점까지 최악이라는 생각에 속상해서 눈물이 절로 났습니다. 제 모습을 보신 부모님은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최대한 즐기자 하셨고 또 기분 풀 겸 대신 기념품을 사러 가자며 오히려 저를 달래주셨죠. 그렇게 기념품을 사러 걸어가고 있는데 남자 2명이 연달아 저를 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가버렸습니다. 기분이 정말 나빴지만 이미 제 시야에서 빠르게 사라지기도 했고 부모님을 생각해서 참고 기념품 샵까지 가게 되었죠. 그렇게 도착한 기념품 샵에서 마음에 드는 작은 열쇠고리를 사게 되었고 가방에 달려고 하는 순간 가방 속에 있던 제 지갑이 사라진 것을 깨달았어요. 분명 기념품 샵을 걸어오기 전까지는 있었던 지갑이 이곳에 들어와서 없어졌다니 저를 치고 갔던 남자들이 범인이겠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첫날 호텔 체크인부터 팔찌 강매와 음식이 늦게 나오던 레스토랑, 소매치기까지 더 이상 프랑스에서 기분 좋게 여행을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호텔에 돌아와서 프랑스의 소매치기에 대해 검색을 해보니 수법이 악랄하고 심지어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마저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희 가족은 밖으로 나갈 땐 돈을 거의 가지고 다니지 않기로 했고 주변을 신경 쓰느라 여행의 즐거움보단 신경이 곤두서 있는 채로 다닐 수밖에 없었죠. 이게 저희 첫 가족여행이었고 너무나 최악이었습니다. 부모님도 말은 안 하셨지만 저와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았죠. 그렇게 몇 달이 흘렀는데도 프랑스에서의 기억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첫 가족여행을 이런 기억으로 남기고 싶지 않아서 다른 나라에 한 번 더 가자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경비가 부담되니 국내 여행을 제안하셨지만 저는 이번에 한국이란 나라에 꼭 가보자고 했습니다. TV나 유튜브에 많이 나오기도 하고 여긴 프랑스보단 괜찮을 것 같다며 부모님을 설득하고 두 번째 가족여행을 한국으로 가게 된 것이었죠. 산티아고에서 한국까지는 경유를 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하루가 꼬박 넘는 오랜 비행을 해야 했지만 피곤한 것도 못 느낀 채 한국이란 나라에 반해버렸습니다. 처음 도착한 한국은 뭔가 공기부터 달랐거든요. 인천공항은 굉장히 크고 웅장했으며 아름다웠고 바닥은 맨발로 걸어도 될 정도로 깨끗하더라고요. 그리고 공항에서 택시를 타려고 이동하는데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자신의 짐이 들어있는 캐리어를 그냥 길가에 두고 자리를 비우더라고요. 그 순간 프랑스에서의 기억이 떠올라 누가 봐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지만 부모님과 저는 그들의 짐을 누군가 훔쳐갈까봐 열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웠던 것은 그들이 다시 자리로 돌아오는 동안 짐을 훔쳐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오히려 그들의 짐에는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 지나치기 바빴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제 몸에 지니고 있던 지갑도 가져가는 판이었는데 한국에선 짐을 길가에 그냥 놔둬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다니 정말 놀라웠죠. 그렇게 저희는 택시를 타고 서울 종로에 있는 호텔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직원들은 저희 짐을 받아주고 체크인하기까지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40분이나 기다렸던 프랑스의 호텔과는 차원이 다른 속도였죠. 그렇게 배정받은 룸으로 들어가니 냄새도 안 나고 깔끔하더라고요. 다행히 한국은 프랑스와는 확실히 다른 곳 같다며 다들 좋아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희 가족은 한국은 불고기가 유명하다고 해서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저는 메뉴판을 보며
어눌한 한국어 발음으로 불고기 3인분과 공깃밥 3개를 주문했고 이어서 반찬들이 나왔습니다. 부모님은 프랑스 식당에서 있었던 일이 떠오르셨는지 먹어도 되는 거냐며 조심스레 묻더라고요. 전 한국에 오기 전 프랑스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미리 사전 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본 반찬이라는 것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냥 드셔도 된다고 했죠. 이어서 반찬을 먹다 보니 주문한 불고기가 나왔습니다. 직원분은 저희가 외국에서 온 손님인 걸 알고 친절하게 직접 구워주시기까지 하더라고요. 한국의 불고기는 달짝지근하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칠 때쯤 갑자기 사장님께서 음료수와 웬 과일을 주시더라고요. 결국 한국도 프랑스처럼 이렇게 음식을 강매하는구나 싶어서 저희 가족은 그 음료와 과일을 절대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마치고 저는 혹시라도 음료값도 받았을까봐 영수증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은 영수증을 제게 주지 않고 카드만 돌려주시더라고요. 좀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란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좋았었는데 다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왠지 모를 배신감이 들어 영수증을 다시 돌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은 제 소리에 깜짝 놀라 멈칫하시더라고요. 저는 카드 리더기에서 나온 영수증을 직접 가지고 나와서 밖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불고기는 1인분에 23,000원이었고 공깃밥은 1,000원으로 영수증에는 총 72,000원이라는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애초에 음료와 과일 가격은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었죠. 저는 너무 놀라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사장님은 괜찮다며 음료는 서비스로 드린 거니 가져가서 드시라며 챙겨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배부르게 먹었는데 서비스까지 챙겨주시고 가격은 프랑스에서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대라니 놀라웠습니다. 역시 한국은 프랑스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고 남은 여행 일정도 한국에서 아주 기분 좋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성공적인 가족여행을 마칠 수 있었죠. 그리고 현재 저희 가족은 칠레 코리아타운에서 함께 한식당을 운영 중이랍니다. 한식당을 하는 이유는 한국 여행을 하면서 먹었던 음식들이 너무 맛있어서 칠레로 돌아와 한국 음식에 대한 연구를 했거든요. 물론 모양새만 비슷할 뿐 제대로 된 한국 음식 맛을 따라하려면 멀었지만 저희 동네 사람들에게는 아주 인기 있는 식당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여행 간 덕분에 부모님이 다시 식당도 하시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다시 한번 여행 가고 싶네요. 오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